국가보훈부가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과 경남 지역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신속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이 6.25 전쟁 75주년과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이은 제3회 현충원, 국립연천현충원이 첫 삽을 떴습니다. 국가유공자 사망 시 전국의 공설 화장시설 이용료 면제를 위한 서류 제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3월 2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강정의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서해수호 전사자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멸의 빛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불멸의 빛은 서해수호 임무 수행 중 희생된 55영웅을 상징하는 55개의 조명을 서해수호 세계 사건을 의미하는 3개의 큰 빛기둥으로 만들어 표출하는 행사로 3월 26일부터 사흘간 서울의 하늘을 밝혔습니다. 안중근 의사 순국 115주기를 맞아 여순감옥박물관에서 거행된 현지 추모식에 이희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대표단은 추모식 참석과 독립운동 사적지 점검, 대련 한국국제학교 특강 등의 일정을 진행한 후 귀국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3월 27일 충남 보령 머드 테마파크에서 15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 80주년 계기 미래세대 중심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시도교육청은 광복 80주년 기념행사를 공동 추진하고 체계적인 보훈교육 프로그램과 청소년 보훈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방침입니다. 안중근 의사 순국 115주기 추모식이 지난 3월 26일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추모식에는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안중근 의사 숙모회 이사장과 독립유공자 유족, 숙모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지난 3월 2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서해를 지켜낸 영웅들, 영원히 기억될 이름들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식에는 서해 수호 55영웅의 유가족과 참전 장병, 정부 주요 인사와 군 주요 직위자, 시민, 학생 등 1,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과 경남 지역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신속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번 산불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 대해서는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고 재해 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피해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재해 복구비로 최대 600만 원까지 생활 안정 대부를, 기존의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1년 범위에서 상환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이 추진됩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1인 가구는 15만 7천여 명, 이 중 65세 이상이면서 취약계층과 보훈돌봄 서비스 미수혜자는 6,600여 명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보훈부는 고독사 위험 국가유공자 관리 대상 확대 및 분류체계 세분화,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실시간 안부 확인 시범 사업 등을 비롯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4일 춘천대첩 기념평화공원에서는 춘천시 6.25 참전유공자 기념탑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이 기념탑은 강원도 춘천 출신 6.25 참전유공자 3,286명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기리기 위한 것으로 보훈부는 앞으로도 미래 세대들이 6.25 전쟁의 역사와 나라를 위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백범 김구 기념관이 디지털 전시물 제작과 설치를 마치고 재개관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작년부터 개관한 지 10년 이상 된 국가관리기념관 4곳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시물 제작 설치 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 2월 매헌 윤봉길 의사기념관과 안중근 의사기념관, 그리고 3월에 부산 유엔평화기념관에 이어 이번에 백범 김구 기념관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제106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앞두고 온라인 게임 콘텐츠 무궁화꽃을 피워주세요가 공개됐습니다. 이 게임은 국가보훈부와 GS 리테일이 공동 추진하는 콘텐츠로 백산상회에 모인 독립운동 자금을 일본 순사의 감시를 피해 임시정부에 전달하면
참여 실적에 따라 기부금이 적립되며 이는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4월 9일 임시정부 요인 등 독립유공자들이 안장되어 있는 서울 효창공원을 찾아 헌화 참배했습니다. 이번 참배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 캠페인의 일환으로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진행됐으며 광복회원을 비롯해 숙명여대 학군단 소속 학생 등 3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KB국민은행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해 기부금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전달된 기부금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유가족의 주거 안정과 생계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사업에 사용되며 양기관은 향후 지속적인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제106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지난 4월 11일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거행됐습니다. 대한이 민국을 만나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후손과 정부 주요 인사 17개 보훈단체장과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총 상금 2천만 원 규모의 광복 80주년 이모티콘 굿즈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오는 5월 30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공모전은 보훈 캐릭터 보보와 태극기, 무궁화 등을 활용해 광복과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창의적인 작품이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보훈부 누리집에 안내된 공모전 응모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작품 파일을 제출하면 됩니다.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이 6.25 전쟁 75주년과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유엔 참전용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보훈 외교를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더욱 강화하는 기회가 됐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와 가치를 국민과 함께 기억하기 위한 토크 콘서트가 올해 총 5차례 개최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시작으로 오는 5월과 8월, 10월과 11월에 개최될 토크 콘서트는 임시정부 기념관 누리집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전에 참가 신청할 수 있고 공연 당일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의 현충문 정리의 군 의장 행사가 4월 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의장 행사는 상반기인 4월에서 6월, 하반기인 9월에서 10월 기간 중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약 20분간 근무 교대식과 의장대 동작 시범 등으로 진행되며 행사 후 의장대와 사진 촬영도 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총 20억 원 규모의 보훈문화 콘텐츠 제작 지원에 나섭니다. 지원 분야는 스토리 기획, 영상물 제작, 영화 드라마 후반 제작 및 유통 마케팅, 공연 예술 제작 등이며 5월 13일까지 국가보훈부와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누리집이나 포스터에 첨부된 Q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는 임시정부의 역사에 대한 이론과 체험, 답사를 하나로 연계하는 교육 프로그램 임시정부 롤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독립유공자 후손을 비롯해 근현대사 관련 학과 대학생들, 전국의 현충시설과 기념관 보훈교육 담당자와 지자체 독립운동사 교육 연구 담당자 등 총 55명이 참여했습니다. 제65주년 4.19 혁명 기념식이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거행됐습니다. 4월은 언제나 빛난다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는 4.19 혁명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와 미래세대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고 윌리엄 크라이슬러 캐나다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이 지난 4월 21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거행됐습니다. 고 윌리엄 크라이슬러 캐나다 참전용사는 6.25 전쟁 가평 전투 등에서 활약했으며 생전 본인의 희망대로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됐습니다. 유엔기념공원에는 2015년 레몽 베르나르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이번 고 윌리엄 크라이슬러 용사의 유해까지 총 29명이 사후 안장됐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주택 우선 공급이 온라인 신청 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편리하게 개선됩니다.
국가보훈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5년도 국민체감형 혁신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올해 말까지 온라인 기반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대상자가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우선순위 산정에 필요한 정보 확인까지 가능해져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립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이은 제3회 현충원, 국립연천현충원이 첫 삽을 떴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일대 95만 7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착공된 국립연천현충원은 총 5만 기 규모로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2회 순직 의무 군경의 날 기념식이 지난 4월 25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됐습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다가 순직한 사병들을 추모하기 위한 순직 의무 군경의 날은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이분들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매년 4월 넷째 금요일로 정해졌으며 올해는 오늘에 서서 내일을 지키는 이들, 영원히 푸르른 당신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4월 2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는 제2회 봄꽃 메모리얼 하이킹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현충탑 참배 후 현충원 내부 묘역 둘레길을 따라 걸으며 중간 지점에서 도장을 찍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제복 근무자와 시민, 학생 등 1,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이 교정 현장의 제복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대전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순직 교정 공무원 등에 대한 추모비 참배를 시작으로 교정 근무자들의 근무 현장을 둘러본 강 장관은 500명분의 커피와 간식을 직접 전달했으며 제복 근무자들의 헌신을 알리고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공자 사망 시 전국의 공설 화장시설 이용료 면제를 위한 서류 제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국가보훈부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공설 화장시설 이용료 면제를 위해 발급 제출하던 국가유공자 확인원 대신 국가보훈 등록증만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다만 국가보훈 등록증은 사망신고 이후에는 그 효력이 무효화되기 때문에 화장시설 이용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신고 전에 활용해야 합니다. 국립임실호국원의 2만 기 규모의 제3충령당 확충 사업이 완료돼 지난 4월 28일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제3충령당이 완공됨에 따라 국립임실호국원은 총 5만 7천여 개의 안장 능력을 갖추게 돼 호남 지역 국가유공자에 대한 원활한 안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3충령당은 제2충령당이 만장되면 안장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고 요하네스 홀스트만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안식이 지난 4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거행됐습니다. 고 요하네스 홀스트만 참전용사는 1952년 10월 네덜란드 반호이츠 연대 소속 1등병으로 6.25 전쟁에 참전해 1953년 9월까지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고인의 유해는 4월 30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됐으며 부산 유엔기념공원 사후 안장 30번째 참전 용사입니다. 무연고 사망자로 쓸쓸히 잊힐 뻔한 국가유공자 유해가 국립묘지에 안장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9월 공설 봉안시설 무연고실에 안치된 17,0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국가유공자 유해 93위를 찾아 국립서울현충원을 비롯한 전국 6개 국립묘지에서 합동 안장식을 거행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명예선양과 보상은 물론이고 마지막까지 국가와 국민의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가보훈부 유튜브 채널에서는 보고 싶다 전우야 콘텐츠를 제작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 참여를 원하거나 사연에 소개된 전우에 대해 알고 계신 경우에는 국가보훈부 대변인실 044-202-5092로 전화 주시거나 자막에 안내되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의 다양한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부, 지금까지 2025년 5월호 함께 하셨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